2016 세계장병 청년 안보비전 발표대회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본선 경연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서형석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교육정책관 서형석입니다. 오늘 국방부가 주최하는 안보비전 발표대회는 최종 결선에 오른 전 세계 22개 팀이 94명의 장병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팀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외 예선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또 오늘 미래의 주인공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독일과 미국, 호주에서 오신 민주평통 해외 회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 장병 청년 안보비전 발표대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안보 리더를 육성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계속 번성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민주평통, 외교부 그리고 문체부와 협업을 해서 해외에는 유럽과 미주, 호주 지역까지 7개국 10개 지역에 총 95개 팀이 경선을 했고 국내는 청년과 대학생의 21개 팀, 장병과 사관생도 391개 팀 등 국내외 총 507개 팀이 참가해서 사전에 23대 1의 경선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섰고 22개 팀이 마지막 본선에서 경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통일 시대를 주도해 나갈 장병과 청년들이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마음껏 재기발랄하게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3개월 이상 동안 열띤 경선을 통해서 최종 본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1등에 대한 경쟁심도 크겠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참가한 모든 팀이 미래를 꿈꾼다는 더 큰 가슴으로 세계의 청년 장병들과 우정을 쌓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또 하나의 더 큰 의미가 이루어지기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는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주역들이 펼치는 멋진 무대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함께 안보와 통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가팀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쇼 원 코리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기대를 크게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 5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장시간 애써주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회의 심사위원장이신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다 말씀하셨고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파파라 가수 임형주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국방부 김경욱 정신전력정책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훈훈한 외모와 훈훈한 마음까지 함께 갖고 계신 배우 박상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여 시간이 넘게 심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심사위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자리에게 모이기 힘든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를 대표하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가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장이신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께 오늘 발표 대회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심사를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23대 1의 경쟁을 뚫고 멋지게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작품을 일단은 오늘 대회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다음 우리에게 호소력을 주면서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가, 또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창의력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의 묘가 있는지, 앞에 목적 공감은 30점씩, 그리고 창의력은 20점, 그리고 나머지 충실도와 활용도는 각각 10점씩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장으로 함께해 주신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 경연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를 선보일 팀은 Acts Not Words라는 팀입니다. 팀명에서부터 대단한 결의를 느낄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싶은데, 이 팀은 카투샤 장병들과 주한 미군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된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대한민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주한 미군 여러분들과 멋진 대한민국 군인들의 전우회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떨릴 텐데 첫 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Acts Not Words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 이사단 91공병대대에서 출전한 Acts Not Words 팀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한 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병대대는 적 기동 방해와 장애물 제거를 전문으로 하며 미군들과 카투사들이 함께 복무하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 이후 약 60여 년간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주한미군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북한은 주한미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겨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된 권리이지만 일부 급진적이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평화적 수단이 아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작년 주한미 대사를 공격한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정의 골칫덩어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보고 겪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보 중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장 김한준입니다. 이등병부터 병장이 된 지금까지 저는 미군들과 함께 복무를 하며 같은 생활관에 잠을 자고 같은 군복을 입고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인종, 언어, 문화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복무 경험을 통해 그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김밥 천국 갈 때 그들은 맥도날드를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옳은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 중에 스쿠노버라는 전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던 전우였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뺏어서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 제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세게 딱밤을 때린다거나 하는 아주 중학생을 보는 듯한 그런 전우였습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에는 스쿠노버 볼이라 불리는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항상 Hey, soccer field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친구에게
왜 너의 이름이 저 운동장에 쓰여 있니?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스쿠노버의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 참전 중 전사하셨고 미군 최고의 영예인 Medal of Honor를 받은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운동하던 미군 기지의 대운동장은 사실 스쿠노버의 할아버지를 기리며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스쿠노버가 단순히 장난에 마이치는 그런 전우가 아니라 사실 할아버지를 따라 대를 이어서 먼 타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멋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저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스쿠노버의 할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전에 참전하신 군인들의 손자들은 같은 곳에서 만나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목표를 위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이 오늘날 2016년 저희 손자 세대에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90일 공병대대에는 이처럼 수많은 많은 미군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Specialist Brandon J. My grandfather was stationed here in 1990 to 1992, 40 years after the Korean War. And to be here in 2016 i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continue in my grandfather's legacy. Hope that one day my generations will continue to follow in my grandfather's legacy. Hello, I'm Sergeant William Zatek. I serve in Alpha Company 91st BEB. I'm a team leader in 2nd Platoon. I'm honored to be in Korea here because my great uncle served in the Korean War. In addition, after the Korean War, he was contributed to the project of building the Libby Bridge. He was a truck driver and provided in the transportation corps. And I've got pictures of my great uncle along the Libby Bridge and across the Imjin River. Hoping to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here and take some pictures of myself as well in the area. I feel that it's important to continue the contributions to building the friendship between the Korea and American militaries for our long 65 plus years that we've been involved with our friendship, that we continue it. And I'm hoping to keep up the legacy here and hopefully have another chance to get back here after this tour is over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 friendship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militaries and populations. Hi, I'm Lieutenant Jessica Wolford. I'm a platoon leader in Alpha Company 91st Engineers. So my background, my dad was in the Air Force when he met my mother here in Korea when he was stationed. And it allowed an opportunity where I could grow up here a lot since we kept coming back. There was many opportunities as the Army pretty much led us. And I always wanted to come back. So when I went off to college to train to be an officer in the US Army, it was always a dream of mine for me to get the opportunity to get stationed here in Korea too, to be with my family and to kind of relive the life that I grew up in. So with my parents being in the military, being surrounded by the military community here in Korea, it really inspired me to serve both my country and to come back here to Korea and serve this one as well. Korea has been my home, and it is extremely meaningful for me to serve both my Korean family and make sure that they're safe and their rights are being protected, just like my family in the US and their rights are protected. So I'm proud to serve both countries and to work with the Katusas and to work with this Army and just do everything together and just have a good time for everybody. 갑시다. 같이 갑시다. Annyeonghaseyo. My name is Private Todd Vardy. I'm a private first class in the United States Army. I've been stationed in the Dongducheon area since February of this year, and in the 5 months that I've been here, I've gotten to train alongside many of the ROKA soldiers. It's been an honor to serve beside them in protecting the peace and freedoms of everyone that lives here. We train together to better work as a team, that way then we can defend this great nation. We train together and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1 공병대 알파 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정현욱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일종의 립서비스처럼 여기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근무한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작년 8월에 북한의 포격 도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저는 한 달여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하였고 사단 전체가 상황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희 소대 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여기에 파견된 것이며 지난 한 달간 열심히 훈련을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을 한 대로 응전하여 모두가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군인이 무엇인지, 전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부대를 복귀한 이후 상황이 잠잠된 이후 저는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미국으로 돌아간 전우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알고 저에게 메시지를 하여 전쟁이 나더라도 2주간만 잘 버티면 자신의 부대가 돌아와서 나를 구해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8월에 포격 도발 사건은 군인으로서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서는 전사한 카투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영어와 한국어로 일일이 호명해가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당시 전사한 미군들과 함께 카투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힐 추모의 벽 또한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주한미군은 우리들의 골칫덩어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델타 중대에서 근무하는 상병 김동우입니다. 저희는 근무 특성상 잡무가 많아 대대원 전부가 퇴근하고 나서도 오후 8시, 9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퇴근하고 나서 미군 동료들과 함께 당근 케이크, 치킨 파마장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축구 경기를 보다가 서로 좋아하는 팀이 안 맞으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다음날 업무를 맞이할 힘을 얻곤 했습니다. 비록 오른팔에 달린 국기는 다르지만 동등한 전우로서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맹이란 것은 같은 적을 가지면 성립된다고들 하지만 한미동맹은 이런 간단한 논리 계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2016년 지금까지 이어진 살아있는 역사이자 두 나라 간의 변함없는 약속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은 전후의 산물입니다. 저희는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저희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굳건히 수호하는 한미동맹의 다리 역할을 당당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en, present arms. 같이 합시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트리라는 팀인데요. 멀리 미국 예선을 거쳐서 본선 대회장까지 오게 된 엄마와 만 4세 아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꼬마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은 슬픈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통일과 분단의 역사를 4살짜리 아이의 눈에 맞춰서 창작 연극식으로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원트리 팀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온 원트리의 정지은, 4살 정재민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과 통일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재민이는 파란 집에 이사를 했어요. 저희 산책하러 가는 길인데 함께 가실래요?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엄마 우리 집 너무 나도 좋아요. 왜 자나무 저렇게 생겼어요? 왜? 뭐가 이상해? 왜 한쪽 파란색이고 왜 한쪽 빨간색이에요? 엄마도 그게 이상해갖고 알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구나.
예전에 저 빨간 집에 사는 사람들과 이 파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대. 그러던 어느 날부터 크게 싸우기 시작했고 온 마을이 시끄러울 정도로 싸웠다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서로 많이 다치기도 했대. 아프겠다. 맞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 집에 경계선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부탁했대. 그 뒤로 두 집이 이렇게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버팀목도 세워서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웠어. 그 뒤로 이 나무도 뿌리는 하나지만 절반은 빨간 집에서 그리고 남은 절반은 파란 집에서 키워지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된 거래. 아, 그렇구나. 엄마 왜 그래요? 엄마 갑자기 나무를 보니 절반으로 갈라진 우리 한국이 생각나서 슬퍼지는구나. 엄마가 재미난 한국 이야기도 해줄게. 예전에 원래 한국은 이렇게 하나의 나라였어. 그런데 남쪽 한국과 북쪽 한국이 싸워서 전쟁이 났지. 둘은 이제 그만 싸우자 하고 이 울타리처럼 휴전선을 만들었어.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졌지. 이제 그만 싸우자 해갖고 사람들이 휴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게 돼서 많이 슬퍼졌어.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가지 못하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에 가지 못하게 된 거야. 너 그거 알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식구들이 다 북쪽에 계셔갖고 못 본 지 진짜 오래됐잖아. 증조 할아버지 슬프시겠다. 그렇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슬프지 않게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 통일되면 돼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도 식구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재민이도 북한 식구를 만날 수 있겠다. 기대돼요. 나도. 재민아, 통일이 되려면 재민이도 엄마도 재민이 친구들도 그리고 다른 어린들도 모두 다 열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해. 그러면 우리부터 빨간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있는 이 울타리를 한번 없애볼까? 네. 재민이가 빨간 집에 가서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하고 오면 좋겠구나. 네. 준비됐어? 네. 출발! 친구야, 놀자. 응? 친구야, 안녕? 안녕. 넌 누구니? 난 재민이야. 아, 너 재민이야? 네가 파란 집에 새로 이사 온 그 재민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재민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진짜? 나 니네 집 진짜 놀러 갔어. 근데 이 울타리가 있어서 놀러 가질 못하겠는데? 내가 치워줄까? 너 그 정도로 힘세? 같이 치우자. 영자, 우와, 울타리가 옮겨지고 있어. 영자. 우와,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렸다. 이거 뭐지? 이건 전쟁이라고 써 있었잖아. 아, 이게 그 울타리를 받치고 있었던 버팀목이구나. 우리 집 사이에 누구도 버팀목 이제 울타리를 세울 수 없게 이것도 없애버리자. 내가 부셔줄까? 부실 수도 있어? 우와. 너 준비될 때까지 나 기다릴게. 준비됐어. 알았어. 전쟁 부셔버려. 우와, 너 진짜 힘세다. 먼지가 날릴 정도로 힘이 셌어. 이건 인형 갈등이라고 써 있네. 인형 갈등. 이거 너무 두껍다. 너무 두꺼워서 우리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할 수 있어. 진짜? 나 그럼 너 믿어보고 한번 해보자 우리. 준비? 너 진짜 아프겠다. 괜찮아? 나 괜찮아. 미안해. 내가 잘 잡아주는데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어떡하지? 역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나 봐요.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재민이 혼자 해결하게
내가 잘못했나 봐요.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재민이를 응원해주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열린 마음 가질 준비 되셨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재민이한테 힘을 실어줘요. 정말 큰 목소리로 해야 나올 거예요. 그런 애거든요. 다 모두 다 함께 외쳐봐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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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재민아, 뭐라고?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다시 크게 외쳐줄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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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우와, 너 진짜 멋진 모습으로 등장했구나. 우와, 너 준비된 거야? 여기 보고. 자, 준비됐어? 응. 하나, 둘, 셋. 역시 힘든 문제야. 다시 한번 힘내라, 힘내라. 원, 투, 쓰리. 우와, 재민아. 해냈다. 뭔 채널 정도로 해냈어.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가 냄새. 함께 해냈어요. 냄새. 이와, 나무 좀 봐. 우와. 우리까지 기쁜가 봐. 우리처럼 나무도 진짜 기쁜가 봐. 맞아. 우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뭐 할까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 진짜? 그래, 이제 나 니네 집에 놀러 갈 수 있다. 놀러 가자. 랄랄라랄랄라라. 여러분도 아시듯이 정경련에서 발표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2050년 통일한국의 미래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아이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아이들, 무엇이든지 흡수하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스펀지 같은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성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세계 8위? 아니요, 1위일 거예요. 통일 방안 정책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 교육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 우리 함께 준비해요. 그러면 재민이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 준비됐니? 다 같이 불러요, 우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엄마, 내가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왜 어느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봐? 왜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왜 사우스 코리아로 해야 돼?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One Tree, One Korea입니다.
열심히. 오, 잘했어. 폭탄이 막 터지니까 지금 랄라라. 손을 보고 싶겠다. 그치? 옛날에 빨간 집에 살던 식구들하고 파란 집에 사는 식구들이 국민이 화해하고 올 수 있어요? 네. 북쪽 한국과 남쪽 한국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어. 그러지 말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경계선을 그어 서로 못 넘어가게 있는 한국하고 아래쪽 남쪽에 있는 한국. 울타리 치울까? 근데 울타리 우와 벌써 친구들 울타리를 치웠어. 이정선 발에서 남은 분단한실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기회를 쓸 거야. 근데 이것도 부셔서 두 번 다시 누구도 우리 집 사이 울타리를 못 만들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금?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통일한 개미를 모두 준비해요. 그야말로 한 나무를 보면서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우리 4살짜리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엄마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울타리를 좀 치워내고 그리고 전쟁, 이념 갈등, 핵무기 이런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힌 버팀목을 격파하는 재민이의 모습에서 아마 이 통일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먹먹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멀리 독일에서 건너온 투인원 팀이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투인원이라는 팀명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통일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직 분단 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나라를 보면서 느낀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동생, 그리고 저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통일이 되었지만 한국, 우리 어머니의 나라는 아직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 독일의 통일 단독 대표 주장.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후 서독은 동독을 소련의 점령 상태로 보고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독 정부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을 동독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해서 동독은 외교 정책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분단 20년 후의 결론을 보면 서독의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서 양국 간의 냉전과 분단의 골은 깊어만 가고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 1969년 서독의 총리가 된 윌리 브란트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방정책은 그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이건 바의 연설이 기초가 되었는데 이것은 서독 외교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의 연설 접근을 통한 변화를 요약해보면 첫째, 통일은 한 회담에서 어떤 하나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여러 단계와 많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가져오긴 힘들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상은 경험적으로 볼 때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분열만 깊어져감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 관계를 통해 밀접한 인간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동구권 공산국가들과 무역을 넓혀야 한다. 셋째,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상황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정당한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 이건바는 충분한 신뢰를 쌓아감으로 국경과 벽을 느슨하게 이끄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공통적인 관심, 즉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밀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으로 동독과 폴란드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권 교체로 보수 정당의 헬무트 콜이 총리가 되었어도 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었으며 결국 20년의 꾸준한 정책의 열매로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독 월요 시위. 서독 정부가 오랫동안 해온 통일을 위한 작업을 동독 시민들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독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 라입치히에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 시위는 다른 도시로 빠르게 번졌고 여러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압력으로 여행 자유화가 발표되면서 1989년 11월 9일 밤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그 후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어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통일의 마지막 과정만 보면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바가 말했듯이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접근을 통한 변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2부 하나된 힘으로 한국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새 운동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일어났던 만세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결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했습니다. 둘째, 새마을운동. 1970년대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농촌의 발전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셋째, 금모으기 운동. 1997년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혼 반지, 금메달 등 많은 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운동들의 배경은 모두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던 위기의 때였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됨으로 없던 길을 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냈습니다. 고비들을 이겨내며 국가의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에 놀라운 힘과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가 됨으로 없던 길을 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70년의 분단,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많은 북한 사람들,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한국인의 놀라운 저력, 하나가 되는 힘이라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홀로 아리랑을 준비했는데 이 노래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실어주시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육군 52사단의 지화자 팀이 되겠는데요. 지화자라는 뜻은 지금 함께하는 화살 용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볼리비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병사와 6.25 학도병 참전용사 후손,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 후손들이 뭉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 안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화자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Buenos días, queridos presentes y amada audiencia. Me llamo Hwang Soo y estoy corrientemente sirviendo en el ejército coreano, orgullosamente defendiendo nuestro grande y amado país. 제가 외국어로 말씀드려서 좀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제가 한국인이자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고 있는 명예로운 군인 서광입니다 라고 스페인어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보시기에는 토종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18년간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찌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볼리비아인들에겐 코리아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중국인을 뜻한 찌노라고 불리우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찌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인이라고 알려주셨고, 외국인들이 몰라줄수록 우린 더욱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말씀처럼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입대하여 대한민국 군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몰라보게도 높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그 스마트폰에서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찌노라고 부르던 제 친구들도 이제 한국관에 묵기도 하고 꼭 가보고 싶은 나라라며 휴가 복귀하려 군대 돌아가는 저를 따라가겠다며 조르기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인들한테 생소한 나라가 아니라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부러운 나라입니다. 저도 요즘 휴가차 볼리비아로 돌아갈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번영한 대한민국이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최근에 정신교육으로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성! 저는 임성준 일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당시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펜 대신 총을 가지고 전장터로 뛰어드셨던 학도병이셨습니다. 당시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어린 1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항 안강 전투에 참전, 수많은 친구들이 장렬히 산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몇 안 되는 학도병 생존자 중 한 명이십니다. 이처럼 북한의 김일성이 계획하고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지원 아래 시작된 6.25 전쟁은 저희 할아버지 같은 학도병과 국군,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목숨을 바쳐 싸운 전쟁입니다. 당시 이들은 서로 나이도, 신분도, 국적도, 피부색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수호하기 위해 학업과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한 채 전선을 향했고 숭고한 사명 아래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으며 그 결과 공산주의를 격퇴,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이분들의 피로 물들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6.25 전쟁을 지나가 버린 전쟁 역사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웠던 슬픈 비극으로만 생각하십니까? 6.25 전쟁은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야욕을 저지시키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분명히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흘린 우리 선조들과 동맹국들의 그 숭고한 피는 오늘날 번영한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작이자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강 전투가 너무 치열했습니다. 죽음을 눈에 너무 손해 죽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선배들의 목숨 바쳐가면서 한 그 애국 이거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충성! 저는 베트남전 당시 육군 대위로 활약하셨던 장동현옹의 외손자 김준성 일병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셨던 월남전의 무용담을 즐겨 듣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줬던 것처럼 당시 저희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은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머나먼 타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끝내 패망해버린 베트남의 비극을 지켜보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국가를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왜 조국의 안보가 이처럼 중요한지 제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바로 오늘날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당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분들은 이 영만리 서독의 수천 미터 탄광 속의 광부로 당시 2배에 달하는 거구의 서양인들의 병수발을 드는 간호사로 총탄이 빗발치는 베트남 전쟁터로 향했으며 이와 같은 거룩한 땀방울과 헌신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전후복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던 나라가 절반의 세월도 지나지 않아 가장 번영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된 나라 중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꼽으라면 바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휴전 이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국방력과 안보를 반석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에 더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건국 초기만 해도 남한보다 앞서가던 북한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못살고 인권을 누림받는 최악의 국가이자 그들이 주장하는 지상 낙원이 아닌 지상 지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3대 권력 세습을 통해 자신들만을 위한 세상 속에서 주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대남 도발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나라, 더 큰 국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에 야욕을 버리지 못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전이 지속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과거 중국 역사상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중 하나였던 송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상무 정신의 약화와 내부 분열로 인해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에게 끝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국민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루어준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은 바로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이 보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영광, 그 미래와 내일을 위해 군과 국민이 함께하여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보다 단합된 나라, 강하고 멋진 나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대여 경례 충성! 바로 저 잠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네,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지금 저희 할아버지께서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손자로서 할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철없이 행동하고 응성만 부리던 손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일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충성!